여러분, 혹시 오늘도 만보를 채우기 위해 무릎 통증을 꾹 참아가며 걷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그 걸음을 멈추셔야 합니다. 평생 최고의 보약인 줄만 알았던 걷기가 65세 이후에는 오히려 무릎 연골을 갉아먹고 노화를 앞당기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작정 걷기만 하는 것은 낡은 타이어를 끼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의 관절과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재활의학 전문가 김병곤입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저는 매일 운동하는데 왜 몸이 더 아플까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70대 박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건강해지겠다고 매일 2만 보씩 걸으셨지만 결국 무릎 연골이 다 닳아 휠체어를 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걷기를 딱 끊고 제가 처방해 드린 이 운동을 시작하신 뒤 어떻게 되셨을까요? 불과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던져버리셨고 지금은 손주들과 뒷산을 오르내릴 정도로 펄펄 날아다니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걷기만 고집하면 왜 몸이 망가지는지 명확한 의학적 이유를 알려드리고 휠체어를 타던 박 어르신을 다시 걷게 만든 기적의 운동법 3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비싼 헬스장보다 100배 더 강력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10년 후 모습은 병원이 아니라 여행지에 서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다리 수명을 20년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40대나 50대까지는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65세라는 생물학적 분기점을 넘어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걷기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연골의 수명 때문입니다. 연골은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무릎에는 체중의 3배에 달하는 하중이 실립니다. 젊을 때는 연골이 두툼하고 탄력이 있어 이 충격을 잘 흡수하지만 나이가 들면 연골은 낡은 타이어처럼 얇아집니다.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2만 보씩 걸으셨습니다. 주변에서 건강하다고 칭찬이 자자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거려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도한 걷기가 오히려 연골을 갉아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이 오히려 수술대에 눕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활성산소의 공격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무리하게 걷게 되면 우리 몸은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젊은 몸은 항산화 능력이 좋아 이 찌꺼기를 바로바로 청소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청소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주름을 만들며 혈관을 녹슬게 합니다. 즉 겉으로는 운동을 해서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세포가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근육 손실의 가속화입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좋게 하지만 근육을 키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영양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시간 걷기만 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해서 씁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것이 근감소증인데 걷기만 고집하다가는 있는 근육마저 빠져나가 다리가 가늘어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걷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걷기는 하루 30분 산책 정도로 가볍게 하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이 운동들은 관절은 보호하면서 다리 근력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최고의 운동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운동법 3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동작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먼저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셨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릴 테니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귀 담아 들어주세요. 이 내용은 병원에서 비싼 돈을 주고받는 재활치료의 핵심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운동, 앉아서 하는 허벅지 펌핑 운동.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의자에 앉아서 하는 허벅지 펌핑 운동, 의학적 용어로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의 근육 중 무려 70%가 하체, 그 중에서도 허벅지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거나 팔뚝살을 걱정하시지만 진짜 생명과 직결된 근육은 바로 허벅지입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의 거대한 보일러이자 당분 창고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거나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이때 튼튼한 허벅지 근육이 있는 분들은 그 잉여 당분을 허벅지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로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갈 곳 잃은 당분들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당뇨병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아 고혈압과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운동은 무릎 관절에는 전혀 체중을 싣지 않으면서 오로지 허벅지 근육만 골라내어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관절염이 심해 걷기조차 힘든 분들도 이 운동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기적의 운동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바로 따라 해보세요. 첫째,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앉습니다. 이때 등받이에 너무 편하게 기대지 마시고 허리를 곧게 펴주세요. 척추가 바르게 서야 하체에 힘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양손으로는 의자 옆면이나 방석 부분을 꽉 잡아서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둘째,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뻗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을 툭 차는 게 아니라 무릎 관절을 펴서 다리를 일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뻗은 다리의 발가락 끝을 내 몸통 쪽으로 힘껏 당기세요. 발목을 90도로 꺾는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발끝을 당기면 종아리부터 허벅지 앞쪽까지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물렁물렁하던 허벅지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딱딱함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 상태가 근육이 운동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넷째, 이 상태로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허벅지에 힘을 풀지 말고 꽉 쥐어짜듯이 버티셔야 합니다. 숨은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뱉으세요. 다섯째, 다리를 내릴 때도 툭 떨어뜨리지 말고 허벅지에 힘을 유지하면서 아주 천천히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 동작을 오른쪽 10번, 왼쪽 10번 번갈아 가며 하세요. 이게 1세트입니다. 하루에 딱 3세트, 아침, 점심, 저녁 밥 드시고 나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운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해 줄 제 환자분,
72세 이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어르신은 3년 전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부축 없이는 진료실에 들어오지도 못하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3기 판정을 받으셨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쭈그려 앉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운동 부족으로 인해 당뇨 수치까지 위험 수준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의사로서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지병 때문에 전신 마취가 부담스러워 수술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방해 드린 것이 바로 방금 알려드린 이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장님,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 한 달만 제가 시키는 대로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실 때만 해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영자 어르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드라마를 보며 그리고 저녁 뉴스를 보며 이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모습에 간호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팡이를 짚기는 하셨지만 부축 없이 혼자서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뚝 떨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어르신께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버스 계단 오르는 게 무섭지가 않아. 다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무릎이 안 아파.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꽉 잡아주니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한 운동이 주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종아리 심장 운동, 즉 카프 레이즈 동작입니다. 종아리를 왜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까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는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발가락 끝까지 내려간 피가 다시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올라오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이때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관을 쥐어짜 피를 위로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종아리 근육이 말랑말랑해지고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가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피가 다리에 고여서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 발이 시리고 저립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신 적 있으시죠? 이게 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증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다리에 고인 피가 혈전을 만들어 심장이나 뇌로 날아가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의 종아리 운동법, 정말 간단하지만 요령을 모르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벽이나 의자, 싱크대 같은 고정된 물체를 잡고 섭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발은 어깨너비 정도로 편안하게 벌리세요. 둘째, 발가락 10개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마치 키가 5cm 커진다는 느낌으로 정수리를 천장 쪽으로 쭉 밀어 올리세요. 이때 중요한 건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이 쏠리면 발목을 삐끗할 수 있습니다. 셋째, 뒤꿈치를 끝까지 들어 올려서 종아리가 꽉 조여지는 느낌, 쥐가 날 것 같은 그 뻐근한 느낌이 들 때 잠시 멈춥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그 수축감을 느끼세요. 넷째, 이제 내려와야 하는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절대로 쿵 하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보다 2배 더 천천히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뒤꿈치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힘들다면 살짝 닿았다가 바로 다시 올라가세요.
근육의 긴장을 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20회씩 하루에 3세트 하세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양치질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아침 저녁 양치하는 3분 동안만 이 운동을 해도 하루 운동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한 분의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68세 최철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선생님이셨는데 은퇴 후 심각한 하지 정맥류와 야간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종아리가 뒤틀리는 고통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한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다리가 항상 무겁고 부어 있어서 좋아하는 등산은커녕 동네 산책도 부담스러워 하셨죠. 하지 정맥류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수술 전에 딱 2주만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종아리 운동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양치질 하실 때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다리실 때 무조건 뒤꿈치를 드세요. 라고 처방해 드렸죠. 최 선생님은 정말 모범생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틈날 때마다 뒤꿈치를 들었다 놓았다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주 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최 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쥐가 안 나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라며 바지를 걷어 보여주셨는데 툭 튀어나와 있던 혈관들이 눈에 띄게 들어가 있었고 퉁퉁 부어있던 발목이 날씬해져 있었습니다. 발의 온기도 돌아왔죠. 결국 수술을 취소하고 지금은 매주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종아리 근육 하나 살렸을 뿐인데 전신 혈액순환이 뚫리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한발서기 균형 운동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암일까요? 치매일까요? 물론 무서운 병들이지만 통계적으로 노인의 삶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사고 1위는 바로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냥 좀 넘어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노년의 뼈는 약해져 있어서 엉덩방아를 찢는 순간 고관절이 부러지기 쉽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데 단 3주만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의 50%가 빠져나갑니다. 그 뒤로는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이 찾아오고 결국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0%가 넘는다는 무시무시한 통계가 있습니다. 낙상을 막으려면 하체 근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균형 감각이 필수입니다. 젊었을 때는 돌부리에 걸려도 휘청하고 중심을 잡지만 나이가 들면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해의 기능이 떨어져서 휘청하는 순간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 이 한발서기 운동은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균형 감각을 깨우고 뇌와 신경계를 훈련시켜 넘어질 뻔한 위기의 순간에 몸을 지켜주는 생명줄 같은 운동입니다. 자, 생명을 지키는 한발서기 운동법,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잡을 것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싱크대, 식탁 혹은 튼튼한 의자 뒤에 섭니다. 처음부터 허공에서 하다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둘째, 바른 자세로 서서 한 손으로 지지대를 잡습니다. 시선은 정면의 한 점을 뚫어지게 응시하세요. 눈으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셋째,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높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복숭아뼈 높이 정도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무릎은 아주 살짝 구부려 주는 것이 관절 보호에 좋습니다.
넷째, 이 상태로 버티는데 처음에는 손으로 지지대를 꽉 잡고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손가락 하나만 대보세요. 그것도 쉬워지면 손을 살짝 떼고 버텨봅니다. 흔들흔들 하시죠? 바로 그 흔들리는 순간이 운동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몸의 작은 속근육들이 중심을 잡으려고 요동치면서 뇌세포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목표는 1분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10초도 좋습니다. 양발 번갈아 가며 하루에 3번씩만 연습하세요. 눈을 감고 하면 효과가 5배 더 좋다고 하지만 낙상 위험이 있으니 숙달되기 전까지는 절대 눈을 감지 마세요. 이 운동으로 삶의 자신감을 되찾은 78세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박 할머니는 작년 겨울 빙판길에서 크게 넘어지신 후로 낙상 공포증이 생기셨습니다. 다행히 뼈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만 계시니 우울증이 찾아오고 걷지 않으니 다리 힘은 점점 더 빠지는 악순환에 빠지셨죠.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박 할머니께 처방해 드린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싱크대 잡고 설거지 하실 때 딱 1분만 한 발로 서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못 버티고 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주방에서 연습하셨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지팡이 없이 경로당에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웃으며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원장님,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나도 모르게 발에 힘이 딱 들어가서 안 넘어졌어? 내가 내 몸을 믿게 되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 겁이 안 나. 균형 감각이 돌아오니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 바로 노년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열쇠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다리 근육을 갉아먹는 음식이 있고 다리뼈를 강철처럼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다리를 망가뜨리는 음식을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다리가 무너지면 전신 건강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다리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과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흰 쌀밥과 떡, 그리고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지만 나이 들어 과도한 흰 쌀밥은 독이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남은 당분은 단백질과 엉겨붙어 당독소라는 끈적끈적한 물질을 만듭니다. 이 당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관절이나 힘줄에 붙으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유 없이 무릎이 붓고 아프다면 혹시 떡이나 빵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떡 대신 고구마나 단호박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짠 국물 요리입니다. 뜨끈한 찌개 국물 좋아하시죠? 하지만 국물 속 나트륨은 칼슘 도둑입니다.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될 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붙잡고 같이 나갑니다. 뼈가 약해지면 관절이 체중을 버티지 못해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한 짠 음식은 다리를 붓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시거나 남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다리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 고기를 먹기가 부담스럽죠.
그럴 때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바로 두부와 달걀입니다. 특히 달걀은 완전 식품으로 하루에 2개씩 드시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삶은 달걀을 간식처럼 드셔도 좋고 아침 식사 때 달걀찜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하니 매일 밥상에 올리세요.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연골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연골이 말라비틀어진 스펀지처럼 딱딱해지고 충격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중추가 둔해져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8잔 시간을 정해두고 물을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식사 전에 1잔, 화장실 다녀와서 1잔, 이렇게 규칙적으로 마시는 물이 비싼 영양제보다 무릎에 더 좋습니다. 이제 다리 건강을 지키는 하루 일과를 만들어 볼까요? 건강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딱 3분씩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다리는 몰라보게 튼튼해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갑자기 움직이면 쥐가 나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켜듯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기를 20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자전거를 타듯이 허공을 굴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밤새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침대에서 내려올 때도 벌떡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옆으로 돌려 일어나 잠시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나른함이 몰려오죠. 이때가 다리 건강을 챙길 골든타임입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5분만 걸어주세요.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이때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올리며 걸으면 엉덩이 근육까지 자극되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후 가벼운 움직임은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저녁 잠들기 전에는 하루 종일 고생한 다리를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벽에 다리를 기대거나 베개를 종아리 밑에 받치면 됩니다. 10분 정도만 이렇게 있어도 다리에 쏠려 있던 피가 심장으로 되돌아오면서 부기가 빠지고 다리가 시원해집니다. 이때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여주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습관은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것을 막아주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다리가 튼튼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집니다. 특히 70대가 넘어가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우울감과 고독감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인 역할이 사라지고 배우자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느끼는 상실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마음의 병은 다시 몸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어 근육을 위축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90세가 넘어서 시를 쓰기 시작한 할머니도 계시고 80세의 모델이 된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와 경험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고독감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고독력도 필요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노래 교실도 좋고 탁구 교실도 좋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뇌는 젊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세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도 좋고 동네 슈퍼 주인과 날씨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과정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를 해주세요. 오늘도 잘 일어났네. 웃는 모습이 참 좋다. 내 다리는 아직 튼튼해.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긍정의 암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면 정말로 몸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수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잠의 질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어 잠이 줄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낮 동안 햇볕을 쬐는 것이 필수입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고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20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소화시키느라 장기가 쉬지 못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고 뇌를 쉬게 해주세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걷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것이 생명보험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보세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보세요. 밥상에 달걀찜을 올려보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늦었어. 무릎이 다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신비로운 점은 죽는 날까지 재생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90세 노인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밥을 해먹고 화장실을 가는 그 평범한 일상이 다리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차례입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병원을 전전하는 노후가 아니라 튼튼한 두 다리로 세상을 누비는 활기찬 노후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떤가요?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운동, 허벅지 들기, 발뒤꿈치 들기, 한발 서기.
이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저 김병곤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다리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